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5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였죠? 여기 도진하면서 더 빠져내려올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레이트 시전으로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 파란색 위에서 형성돼서 이 레인지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레이트 시전이 수요일에 있었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도비시하다고 비춰지는 바람에 많이 쭉 빠져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논판 페이롤 있으면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쭉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간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수 선물하고도 잘 맞아 떨어졌죠. 다른 주식들은 목요일, 금요일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 따라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간 그 지수랑 같이 코렐레이션을 보인 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지수 오름세를 이끌었다, 리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었던, 물론 레이트 발표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빨간색 레인지 안쪽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월요일 화요일은 그거에 맞아서 됐고 나머지 매크로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하늘색 라인은 로컬 고점이었고 다시 신고점 만든 상황에서 이 신고점까지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 신고점 자체도 뭐 하루 만에 바로 빠져 내려온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뭐 레인지 뭐 고점으로 이렇게 프라이스 레벨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일단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한 번 들어갔다가 실적 때 한 번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 내려왔었지만 다시 일주일 만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 안쪽으로 더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뭐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매크로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반락하는 그런 반대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좀 있고 그게 뭐 없다고 하더라도 더 치고 올라가서 이 레벨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또 더불어서 다음 한 2주 정도까지는 큰 매크로가 없어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또 테크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6678이죠.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확률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 뭐 일단 이 레인지 그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여기에서 딱히 보이는 지지선 저항선이 없고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하늘색 351.47 여기에서 걸쳐서 다시 빠져 내려와서 여기서 계속 이어질 뭐 이 정도 되나요? 이어질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되튀어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빠져서 내려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1.47 뭐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 정도 여기까지 가는 건 어렵고 다시 밑으로 빠져내릴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애플 볼게요. 애플은 지난주에 제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났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다운 트렌드를 보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닿아서 다시 이렇게 빠져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레이트 디시전이 있어도 이걸 뚫고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수요일에는 갇혀 있었고 목요일 힘내서 올라갔지만 이 빨간색 저항선에 부딪혀서 갭 하락해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다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새라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 정도 이 핑크색 레인지 아래쪽과 빨간색 레인지 이 사이에서 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연두색이 굉장히 강하죠. 이 다운 트렌드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강했고 그리고 이 연두색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 그래서 이 179.61 라인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 보시면 여기서 실적 때문에 하락한 다음에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서 핑크색까지는 못 미쳤지만 다시 이 핑크색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도 이 핑크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크로 2에서 뚫고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레인지의 하한선까지 닿았습니다만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라고 봅니다. 목요일에도 저항을 받아서 아예 빠져 내려왔었고요. 금요일 장도 굉장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 만들었고 음봉이었고 올라갔지만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서 파란색이 강하다고 보면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올라가는 다운 업트렌드 라인과 내려오는 이 삼각형 이 안쪽에서 가격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건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여기 밑에 하나 다시 그려놨는데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갈 경우를 봤을 때 뭐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안쪽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심하게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룹핑.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그룹핑, 여기 그룹핑, 그리고 여기 그룹핑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룹핑이었는데 순식간에 떠져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그룹핑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그룹핑은 어떻다? 원래 있었던 다른 그룹과의 연결점, 교차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핑크색 라인, 여기 이 그룹과 연결되는 핑크색 라인 중요하고요.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 트렌드 라인, 다운으로 되는 트렌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나중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그룹하고는 연결선이 없지만 이제 연결선에 닿으면 굉장히 강하게 여기쯤에서 저항을 받거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일단 여기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파란색 라인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연두색 레인지에서 오실레이터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았지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쯤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도지 만들었고 화요일날 좀 더 빠져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수요일 레이트 디시전 하고 그 다음에 양봉 만들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못 미쳤고요. 그린 라인에 가려면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하늘색 라인도 여기에서 도지 만들었고 여기에서도 저항 지지선으로 쓰였고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프라이스 레벨이어서 금요일에도 여기서 시작을 했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레벨도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트렌드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린 라인까지 달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하늘색 위, 이 업트렌드 라인 아래 이쯤에서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저항받으면 다시 핑크색 라인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가 봤자 그린 라인, 내려와도 핑크 라인, 뭐 이 정도 되는 요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뭐 크게 더 오를 거 기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마존 보실게요. 아마존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게 실적으로 밀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 수, 목금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였죠. 사실은 월화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고 수목금이 강한 게 다른 주식들이었는데, 아마존은 월화수가 강하고 목금이 음봉을 만들면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떨어져 내려왔다가 실적 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파란색 라인에서 뭐 바운스백 해서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트램폴린 같이 튕겨서 올라가서 화수 여기서 저항받나 했지만 여기 133.57 라인에서 저항받나 했지만 레이트 시전 부스팅 받아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하늘색 레인지까지 뚫고 올라갔고요. 목요일에는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쓰여서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음봉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도지 음봉 만들어서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조금 주춤해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이랑 다르게 이 레벨들을 정확히 딱딱 맞아뜨리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여기에서 있는 뭐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바가 두 개의 캔들스틱이 어떤 저항을 받았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제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어떤 프라이스 레벨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무게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가 무슨 중요성이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140이라는 넘버의 저항을 받았으면 받았지, 뭐 여기에서 이게 뭐 139.47?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봤을 때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서 다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뭐 허공에 떠 있는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다른 MA 같은 무빙 에버리지 이평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거기에서 저항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좀 높은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쭉 치고 내려와서 6슬라까지는 미치지 못하구나까지 봤는데, 월요일에 결국은 치고 내려왔죠. 쭉 치고 내려와서 지난주 뭐 동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것처럼 레인지가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오실레이트해서 더 빠지게 되면 훅 빠져서 내려가서 한 방에 6슬라 깼다가 다시 축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그대로 됐죠. 월요일 날 훅 빠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월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장이. 하지만 월화에 자기 다시 치고 올라왔죠. 6슬라 깨졌다가 다시 6슬라 밑에서 시작해서 치고 올라왔고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에 큰 혜택을 못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혜택을 받아서 쭉 치고 올라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더블 저항에 결국은 밀려 내려가서 음봉 만들었습니다. 사실 레이트 시전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뭐냐면 파월 의장 본인은 당분간 레이트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봐서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이 이제 막 날아갔는데, 실제로 뭔가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를 직접 한 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레이트가 장기적으로 고금리로 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져서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짧게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테슬라가 당장 자동차 차를 팔려면 당장 쇼텀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작아야 뭐 3년이면 3년, 뭐 5년이면 5년 이 정도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살 텐데 그런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원래 한 10년 정도 고금리 갈 것 같았는데 5년으로 짧아졌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에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상 뭐 목요일에 이렇게 확 오르긴 했습니다만 더 치고 축축축축 치고 못 올라간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매크로적으로는. 그래서 역시 테크에서도 여기 있는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벗어나지 못하고 7슬라까지 가지도 못하고 한 중간쯤에서 멈춰서 여기서 다시 도지 만들고 음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7슬라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6슬라, 7슬라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들도 뭐 전에 있었던 전고점들이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레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오렌지 프라이스 레벨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 7슬라 사이 이 정도에서 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정도로 테슬라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가 쭉쭉 나왔다가 축 처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연두색 레인지다. 연두색 레인지에서 이렇게 내리고 브로드하게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호흡이 길게 연두색 라인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정도까지 됐다. 그래서 6월부터 6월에 연두색 밑에 있다가 8월 7월 말 그래서 8월 되는 데까지 거의 얼마죠? 한 달 반 동안 개쳐서 올라갔다가 이 중간에 뭐 이렇게 한번 내려왔지만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다시 긴 텀을 가지고 10월 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월 하반기에 내려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월, 화, 수, 목, 금에서는 이렇게 상승장, 여기 음봉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상승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상승장을 만들었었다. 하지만 이 긴 거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 스트래터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인지 그래서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이 비교를 한 게 이 하이와 이 하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낮고 로 비교했을 때 이게 높고 그래서 이 레인지와 그 다음 레인지가 둘 다 안쪽으로 돼 있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렇게 짧게 안쪽에 있으면 이 두 개의 하이와 로우가 올라가는 또는 내려오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다음 월요일에 이 점 여기에 있는 고점이죠. 뭐죠? 315.55를 뚫고 올라가면 쭉 치고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311.02를 밑으로 뚫으면 여기서 또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목요일에 밀려서 내려오고 그 내려온 걸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모멘텀 자체는 죽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밑에 쪽 309.84 라인 그 밑에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이 위가 뚫리고서 올라간다고 해도 그 전에 있었던 고점 뚫고 올라갈까?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연두색 라인까지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연두색 레인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메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숏텀으로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물론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레인지 무브로 전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요 라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게 베어 트렌드다, 불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전체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지울까요? 말 나온 김에 이 정도까지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워버리고 뭐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들 정도는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워야 되겠죠? 얘도 지워도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예. 오늘도 지난주에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간 한 주였죠. 레이트 디시전 있고 논판 페이로랑 한꺼번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 주는 딱히 큰 매크로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 주에 CPI 또 있을 거고요. 그때까지는 그 테크에 따라서 테크가 지배하는 그런 장이 다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딱히 트레이딩 할 것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로 움직이는, 그래서 그런 프라이스 레벨들 잘 체크하셔서 거기서 반등 반락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동영상 보실 때마다 항상 그 전주 거를 한번 다시 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잘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은 그 들으신 다음에 그 전주 거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